6명 중 21명이 출석하여 21명의 의원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최정필 의원이 과반수 투표를 하였으므로 환경복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모신 분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상일 의원입니다. 제8대 시의회 운영 방향과 지방선거의 의미 그리고 개인적인 의정활동 계획 등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3선 당선 소감 잠깐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구대 지방선거를 하면서 시의원으로 출마할 때부터 사실은 좀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우리 여수가 물론 다들 그러지만은 인구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빠지고 또 국가산단의 대외적인 문제가 끼어 있지만 화학산업이 하방 국민에 접어들어서 급격하게 이렇게 경제가 추락을 하고 그래서 우리 여수 산단에서 일을 해서 다니는 우리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생활이 어려움까지도 지금 많이 겪고 있고 그게 다 우리 여수 시민의 문제다라고 보고 예전과 같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가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근본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개인별로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3, 40년 동안의 일당 독점 정치 체제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왜 저도 산단에서 한 15년 가까이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나왔고 노동운동 온다고 또 청춘을 보냈습니다마는 10년, 20년 전부터 곧 어려워진다고 계속 회사에서는 막 대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 행정이나 시 정치권 이런 데서는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방비하게 지나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도 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지나왔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인구가 빠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시에서 행정적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대처를 못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신대지구로 많이 이사를 가는데 그 이유로 가는 우리 노동자들이나 우리 시민들 이야기를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면담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리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샷다운 때나 이때 보면 뒤에서 칼텍스에서 일하고 우리 쌍봉 사거리까지 오는 시간이 1시간 걸립니다. 5시 퇴근하면은 쌍봉 사거리 오면 6시입니다. 근데 신대주구 가는 사람들은 30분도 안 걸려요. 이제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그런 출퇴근 시간 문제들이 계속 한두 해 문제가 아닌데 도로를 넓힌다든가 고가도를 만들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든가 하다못해 가변 차선지를 만들어서 갈 때와 올 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 그렇게 한다든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러니 사람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그런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바꾸려고 그러면 제가 시장을 민주당 아닌 사람 제3당의 시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여수시를 맡겨가 운영을 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계속 안일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안 된 거다. 그냥 민주당으로 시장 나오면 다 당선되고 여러기 때문에 시장도 그러고 또 의회도 민주당 일당이기 때문에 뭘 못 온다고 질타도 하고 막 시정 질의를 통해서 시장 세워놓고 아닌 말로 아주 난처하게 만들고 제가 채찍을 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럼 채찍을 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개선하게 만들고 이래야 좀 여수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는 것도 서서히 되고 이게 서서히 안 나빠지더라도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시민의 삶이 핍박하게 됐다. 지금 중소상인들 골목 상권은 거의
뭐라 합니까? 다 망해가기 일보 직전에 대부분이 우리 여수 상권에 가면 막 임대가 거의 뭐 두세 건물, 두세 상가 건너마다 하나씩 붙어 갖고 있고, 무선 그 상권에 가보면 그때 그래도 뭐하면 퇴근 이후에 그 노동으로 힘든 몸을 달래기 위해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가게가 막 거리가 북적북적 사실은 했었지 않습니까? 뭐 10년 이상을 계속. 근데 요즘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 그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수를 이끌어가는 지배 계급, 지배 계층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시장을 정말 제대로 된 시민들로부터 조건 세 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일반 많은 시민으로부터 시장감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 둘째 선거를 충분하게 이끌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 또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그 정책의 습득, 뭐라 그럴까, 좀 그런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세 가지 조건이면 우리 여수시를 계획해내고 혁신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을 시장으로 세워서 열심히 시장을 보조하는, 나는 시의원을 하자, 뭐 그러고 다시 시의원 나와서 열심히 이제 우리 명창환 시장 후보가, 제가 세운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우리 시장 후보가 돼가지고 그런 희망을 보고 사실 열심히 했는데, 그런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 시민들이 지지하는 그걸 뛰어넘지를 못했고, 우리 이재명으로 통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너도 정말 좋아합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월남이 잘하고 있으니 아마 우리 시민들이 민주당의 그쪽에 가서 또 민주당 시장이 돼서,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선거에 임했는데 당선이 돼도 저는 이게 막 아주 좋거나 즐겁거나 막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부담감이 가장 사실은 많이 커서 즐거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서 여수를 혁신해 내야 되느냐. 시작이 되고 있으면 혁신하기 참 쉽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걸 극복을 못하고 민주당의 시장 후보가 됐으니, 저는 속으로 걱정이 그겁니다. 시장 후보가 막 못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민주당 후보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수의 정치권의 현실이 기득권층으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의 이 영향력을, 나는 우리 여수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후보자가 시장이 돼도 어느 누가 돼도 그거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의 이 한계를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걸 극복을 해야 여수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봅니다. 결국은 민주당 1세의 구도가 되면서 또 일부 유력 정치권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누가 되든 시장의 능력치가 높다 한들 이 구조 속에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어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시장의 개인적 능력치가 아닌 정치적인 구도 하에서 우리 도시에 대한 밑그림이나 미래 설계나 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절대적으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천은 그전에 막 이정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당선시켜주고, 그 앞에 보면 김선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도 당선시켜주고, 시장도 막 무소속이 사람 됐다가 올해도 진보당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더 잘하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이거 인정 못 받는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또 광양도 보면은 계속 무소속 출신의 후보자들이 막 시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우리 여수 시민이 다 느끼고 그런 이야기 제가 특히 많이 듣는데, 우리 여수의 행정이나 정치가 순천 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10년에서 20년 뒤처져 있다. 행정 서비스도 10년, 20년 뒤처져 있고,
행정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게 뒤처져 있다라고 다들 시민들이 느끼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10여 년 전에 의원할 때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도 제가 그걸 몸으로 느끼고 의회에 가면 그것 좀 의회에 입성이 돼서 의원이 되면 그것 좀 우리 여수시에 좀 개선을 하고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또 않아요. 공무원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여수시의 공무원 문화, 순천시의 공무원 그 집단의 문화 이것들이 저는 왜 이거 변화가 쉽지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한번 연구를 나름대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과장, 팀장, 주무관 이렇게 있으면 이 주무관이 팀장한테 그 스타일을 배우고 이 팀장은 과장한테 그 스타일을 배워. 그게 이제 이 배워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행정 서비스할 저것들이 잘 쉽게 안 바뀐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좀 이 개선해 주십사 하는 요구 사항이 지금은 원스톱 행정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뭘 하러 가면 순천은 그냥 알아서 딱 해주고 또 여기 끝나고 다음 부서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것도 그 다음 부서가 이 민원 해결하고 그 다음 부서까지 모셔다 드리고 여기 아주 친절하니 막 이해하는데 우리 여수는 안 되는 것부터 찾는다 이거예요. 실제 나는 그걸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의 그 원성이 그런 거예요. 요구사항이 그런 겁니다. 시민 사실 잘 몰라서 물어보러 가고 해보러 가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따다닥 해주고 안 되는 거는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부터 빨리 시정해갖고 오시오. 그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 문제가 없으면 다음 이렇게 인계해주고 이러는데 서랍에 열었다가 처리 기간이 열흘이다 그러면 10일 뒤에 가면 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다시 그때 해오라 한답니다. 그러면 그 일하는 처리하는 속도가 여기서 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걸리고 이러니까 이제 많이 그건 행정 서비스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 많이 요구하더라고. 어찌됐든 이제 말이죠.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만은. 그 민원 현장을 가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 법적인 불법적인 어떤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재량권 행정이라는 게 재량권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냥 법적인 거 외에 공무원들과 이야기, 그럼 공무원들 입장에서 일은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법도. 그러죠. 예. 그런 걸 제시해 줘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방법들을 저는 찾아줘야 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행정 서비스죠. 예,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법적인 제도나 규정이나 그걸 이게 잘 모르고.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성격 규정이 결국은 공무원의 이제 자질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어쩌면 공적인 공공재죠 일종의 정보도 접근이 되고 이런 정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의 존재 가치가 뭐냐?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을 하라고 저희들이 그렇죠.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좀 망각하는 그리고 이것이 관례화되고 이것이 고정화돼 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되게 불편하죠. 지금 우리 여수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한 게 그겁니다. 사실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순천 광양 가면 그걸 해준다고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보면 현대의 행정은 옛날에 관료 시대의 행정과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달라야 해야 될 점이 뭐냐 그러면 법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불법이라고 명기가 딱딱딱 돼 있습니다. 요거는 불법, 요거는 또 불법, 요거 해서는 안 된다. 명기된 것 이외에는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행정적으로. 근데 해도 된다라고 한 것이 안 나와 있다고 안 해줍니다. 그냥 일반 시민 상식으로 봤을 때 해도 될 것 같은데 법으로 해도 된다라고 안 적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찌 보면 이게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요걸 해줘가지고 해도 된다는 말이 없는데 해뒀다가 근데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규정도 없어. 해줬다가 혹시 자기가 다음에 문책을 당한다든가 이럴까 싶어서 안 해주는 경우들이 허다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현대의 행정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딱 명기들이 다 돼 있다 법에. 그거 법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것 이외에는 다 해도 된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만들이 많다 나는 보고 그전에 한번 그런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현대행정은 이렇게 가야 돼 맞습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지. 지금은 다 법으로 규정된 거 이외에는 다 해주는 걸로 보고 서비스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뭐 자리면 자리 어쨌든 뭐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 하다 보면 가끔 한 번씩 생긴다 이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 서비스가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것들은 그런 문화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시간이 되면 공무원들 만나면 꼭 그걸 좀 강조를 많이 하려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5분 발언도 한번 그런 주제로 한번 해서 공무원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저희 회사의 뭐 기본적인 뭐 그게 있지만 이후에 있어가지고는 고대 때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의원님들이 중요한 현안이나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시정 질의 이런 거 발언을 하고 나서 아니면 시정 질의 같은 경우는 발언 이후에 좀 전달력이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의회의 어떤 소통의 문제를 보여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좀 초청을 해서 시정 질의에 대한 풍부한 배경이나 그리고 성과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5분 발언도 그냥 네가 5분 발언 자체에 대한 어찌 보면 주장이나 요구 뭐 주의가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의 함의적인 어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좀 전달하는 왜 그러냐면 저희 그거든요.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당선 소감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되게 구대 때는 상당히 좀 역동적이고 뭔가의 내용적인 부분이 의회가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한두 좀 한다고 한꺼번에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디딤돌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좀 6.3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에 우리 그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4분 새로운 그래서 이제 원구성 그리고 교섭단체가 됐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가지고 정치 지형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선거 과정 중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많이 저희 이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더 지금 4명 됐는데 좀 더 한 7명 되어서 그 여수의회가 먼저 많이 변하면 여수시도 어쩐지 변화를 좀 시킬 수 있겠다 뭐 이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 돕기도 하고 그랬는데 세력 교체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느꼈다 해야 될까요? 여러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나는 이것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성남시장 하다가 처음으로 대선에 한번 나온다 그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맨 처음 나왔을 때 사실은 여수에서 제가 이 사람 전단지 뿌리러 다녔어요. 그때 민주노동당 소속이었습니다만은 네. 왜 그랬냐고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바뀔 수 있겠다. 그 희망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당 대통령 후보는 너무 그 힘이 없어서 당장 되기는 어렵고 민주당 후보는 그래도 대통령 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새도 모르게 사실은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 뭐 조직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제가 혼자서 막 되면 좋겠다 싶어서 아파트 차 앞에 막 유리창 그 전단지를 돌리고 그랬습니다. 이분의 사실 보면 알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뭐 사이다 발언도 잘하고 막 정말 제가 꿈꾸는 그런 세상을 실제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막 그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그분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틈만 나면 보고 막 속으로 겁나 짝사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막 나는 요 앞에 그 말 듣고 눈물이 날라고 합니다만 얼마나 호남 사람들 그동안에 서러움을 많이 당하고 살았냐. 이번에 막 뭐 거의 몇백조짜리 막 사업을 이렇게 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그분이 잘해가지고 사실 여수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나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다 못은 됐잖아. 사실은 이제 저도 여수고 출신입니다만은 여수고 출신의 시장들이 요 앞에 시장은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한반이에서 짝꿍이었어요. 정리명 시장이. 그리 좋아하고 함께 나가 못 온다는 말도 못해. 아이 친구가 모든 걸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저는 이제 야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시장도 여수고 출신이 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앞에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지금 네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때 주철현 시장, 그다음에 권호봉 시장, 정기명 시장 그런가? 오윤석 씨 그 저기죠. 저 전에가 오연설이었고. 네. 그래서 나는 지봉 시민들한테 여수고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막 뭘 해야 된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 선거 때도 너는 요거 나온 사람이 왜 선거 나온 명창한 일도 없고 있냐 막 그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후배들로부터도 듣고 선배들로부터도 듣고 이제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여수가만 갖고 본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세력 개최를 못했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민주당 시장 경선이지만 경선 룰이 바뀌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굉장히 오염도가 높았고 아주 혼탁하고 뭔가 모르지만 속된 말로 뭔가 모르지만 정상적이지 않고 극히 비정상적인 경선과 경선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시민들의 비판과 비난과 그리고 우려 섞인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돌고 돌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이제 데이터가 그리고 뭐 당선 수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럼 최소한의 가볼 국회의원들께서는 경선을 관리하고 지도 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왜? 이것은 민주당 독점이기 때문에 민주당 독점화가 낳은 어찌 보냐면 그것이 자기들의 권위나 권리나 권력이 아닌 결국은 책임 정치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아준 거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서는 가장 크게 좀 뼈아픈 생각이 뭐냐면 그런 이야기들이 시민들한테 한마디도 설명, 반성, 이해를 구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번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아주 교만적인 그런 어떤 정치 형태 그러다 보니까 소수 정당이 갖고자 하는 의미와 또 소수 정당이 분명하게 뭐 무소속 제외하더라도 4명의 또 다른 당에 대한 이 시의원들이 선출됐거든요. 시민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큰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렇죠. 예. 전부 다 각 지역구에서 치열하게 민주당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근데 하냐면 이분들에 대한 한 사람이지만 시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성원은 민주당 후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 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뭔가 지역사회에서나 아니면 또 정치권에서라든지 의미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없었고 그냥 다른 당이 당선이 됐구나. 또 뭐 우리 후보가 부족했구나. 솔직히 그렇거든요. 갑으로 논하면 갑 쪽에 있는 지역구 상당수 많이 뺏겼잖아요. 어찌 보냐면 이제 꼭 어떤 지역구 전략적인 지역구를 떠나서 이런 측면을 보냐면 이후에 다음 주 자연스레 넘어가겠지만 이 시의회가 갖고 있는 26명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포지션이 있겠지만 오늘도 어떤 부분에서 오늘 그 주권연대가 나름의 그 원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유에 있어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좀 가져간 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그거든요. 이 원구성 문제가 다수당의 독점 구조, 이렇게 일종의 자리 배분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회 운영의 철학에 저는 문제가 좀 봐지거든요. 이 문제에서 오늘도 우리 제작이 했겠지만 이어서 이 시의 원구성 문제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너희들이 의회 가서 여수시 의회를 혁신을 좀 하고 바꿔서 이렇게 좀 더 나은 여수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선택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민주당에 지금까지 뭐 1, 2년이 아니라 뭐 1, 20년이 아니라 3, 40년 이렇게 계속 민주당 만의 일당 독점으로 이렇게 모든 시장도 그러고 의회도 그러고 지금까지 그런 거 몸에가 배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 몸에 밴 그대로 지금 해 나가려고 그러고 있고 그냥 뭐 이번에 한 4명 됐지만 다음에는 또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어찌 보면 이제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자신감 내지 오만감 내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21명 중에서 아까 뭐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26명 중에서 5명이면 그래도 그 20% 된대. 그러면 뭐 6개 운영위원장 중에서 하나라도 내놔야지. 그것까지 뭐 다 해보려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 불만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갖고 있어 있는갑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이제 사실은 내일 각 상임위원회 배분이 됩니다. 네. 어느 위원회 갈 것인가. 네. 근데 각 상임위원장들은 지금 선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파행적이고 이 독선적이고 정말 시민들이 알면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 원내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항의하고 제대로 된 원구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 편안하게 그냥 아이고 뭐 우리 5명 가지고 뭘 하겠냐 그러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시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요구하고 끝까지 요구하고 원내 보이콧들을 해가면서 이것도 시민한테 알려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 여러분. 시민들이 좀 나무래 주시고 꾸지람을 해주세요. 그러고 지금 요청드리고 알려내고 지금 그런 행위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의정 시의회에 관련된 법규나 규정들이 국회의 법에 대한 준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조금 그런 게 뭐냐면 항상 느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정당이 당연히 중앙당의 정당에 대한 지침과 규정과 규약에 따라 움직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는 어찌 보면 지방의 같은 경우 지방자치 즉 지방의회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고 형태들은 국회 즉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위와 뭐 대동소이하고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 중앙정치의 어떤 부분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시정부의 견제감 시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지방자치하고는 저는 결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중앙에서 국회의들이 한 원교섭 단체의 규정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수당이 그리고 그 의석에 맞게끔 배분을 하는 그러면 우리 여수 지역 같은 경우는 중앙이 지방 자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를 효율적으로 또 지방 정치를 좀 더 뭔가 건강하게 아니면 뭐 이런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후에 이번을 계기로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몇 석 이상에 대한 그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나 몇 석 이상이 될 경우에는 상위 배분이 어느 정도는 뭐 한 석이 됐든 두 석이 됐든 간에 이거 배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례가 됐든 간에 규정이 됐든 간에 모르겠어요. 이건 좀 뭐 전문가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어차피 조례에 의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좀 제기적이 필요하지 않겠나 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근 순천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파행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후에 있어가지고 뭐 다양한 정당들이 어떻게 이제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중앙 정치의 어떤 의해서 또 조국당과 민주당이 또 합당해 버리면 또 그것이 또 뭐 또 무소속만 남아 있는 어떤 또 되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과 제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고유의 지방 정치, 지방 자치에 대한 큰 의미를 가지고 또 해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다행히 우리 여수는 이제 작년에 저 조례를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국회도 보면 한 10% 정도 됩니다. 네. 300명인데 20명이면 원내 그 단체가 되잖아요. 이 교섭단체가. 그러면 여수시는 26명이니까 2.6명, 한 3명이면 된다고 원래 맞아요. 3명 정도, 3명 이상이면 원내 교섭단체를 꿀 수 있다,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회가 운영하는 것, 법으로 규정은 안 돼 있지만 그 준용해서 쓰는 거거든. 관습법이라고도 하고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준용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번에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그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가지고 많이 실었지. 개수 갖고는 실으질 않잖아요. 네. 그 비례 배분의 원칙대로 딱 배분을 해가지고 실석인 건 냉간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원에만 이렇게 위원장 선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여수시에는 집권당이 민주당이 왜 그런 걸 안 하냐 그 말이요. 그 비례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그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좋은 위원회 주라고 싸워야 돼. 그렇죠. 지금 국회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제 공천권자들이 막 거의 그런 것들을 그 전에 저가 의원 할 때 이번에 말고 의장 선거는 사전에 의원들이 원하는 막 4명, 5명이 나와요. 그래 거기서 서로 이제 의원들한테 나는 이렇게 의장을 이끌란다고 하고 서로 자기 공약을 이야기하고 방향을 이야기하고 뭐 소통을 해서 그저 가장 소통이 잘 되고 거기서 뭐 인기 좋은 사람이 이제 의장으로 되는데 한 번 해가지고 과반이 없으면 다시 재선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또 A라는 사람이 B 사람 손을 들어주고 막 이러면서 시민의 뜻이 모아지면서 의장이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갖고 영험을 이제 결선해서 이제 1, 2등이 또 이렇게 결선을 하면 그런 과정 중에 소수 이제 정당이든 무소속이든 이런 사람들이 나 그럼 누구누구해서 당신 도와줄 테니까 이런 사람 우리 의정에 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주라 뭐 이런 게 딜도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시민의 뜻과 의지들이 모아지고 그런 사람이 의장이 되고 이러니까 의회가 상당히 자율적이죠. 나는 그런 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대 정당이 그냥 의원총회네 그러고 누구 한 사람이 그 보이지 않는 선이 누구를 정해갖고 그 사람을 공천 주는 행태로 나는 그래서 민주당에 딱 물어봤죠. 아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디가 있냐?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이 이거 이제 우리 저 민주당에서 공천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대표자를 선임하는 거다. 그것을 당신들이 뭐라 할 건 뭐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 그건 핑계에 지나친 거고 그냥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누가 돼도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의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미리 한 명을 선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위원회에 또 의원들이 배정도 됐기 전에 위원장부터 선임이 돼갖고 있고, 이런 파행적인, 나는 여수 시민을 너무 홀대한다, 너무 무시한다, 그런 민주당의 요 행태야말로 정말 시정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참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이건 이거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민주주의가. 나는 민주당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도 많이 당하고 막 싸워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정당이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 해야 된다고 해서 하여간에 지방자치를 만들어낸 그런 분을 최고 대통령으로 모셨던 그런 정당에서 지방자치에서의 자기들이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이 반민주적인 행태로 하는 것은 정말 민주당답지 않다. 나도 처음은 우리 호남 사람들은 뼛속같이 다 민주당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잘하라고 다른 정당 가서 이렇게 막 잘해주라고 요구하고 이래 하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아까도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열해야 민주당다운 거고, 더 지방의회를 정말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원구성도 민주적으로 하고 열해야 민주당다운 것이지. 이게 나는 그래서 호남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우리가 국민의힘을 정말 미워하지만 그거보다 더 못하는 정당이다. 똑같다. 사물며 그렇게 이제 비판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 민주당이 우리 호남 지역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저렇게 잘하고 호남을 배려해서 이렇게 지금 그동안에 서름 받았던 것을 잘하게 해주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반민주적, 비민주적 행태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 나는 중앙단체 좀 이렇게 페널티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시각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무소속 후보들도 당선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다시 복당을 하고, 또 전임 시장도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냐면, 민주당 후보였어요. 그러면 내일모레 또 당정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하고 시정부가 같이 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는 공동의 책임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구조적으로 모순 덩어리가 뭐냐면, 다음에 평가를 받거나 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냐면 그것은 민주당이 아닌 개인의 치부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봐오거든요. 결국 뭐냐면 그 후보에 대한 그동안 4년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자격하게 평가에 대한 분이 나야 된다. 그건 결국 뭐냐면 민주당 후보, 즉 민주당 소속인 시장에 그동안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 부분인데, 우리는 그냥 그 후보로 사람으로 봐보거든요. 개인으로 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 괴리감이나 뭔가 좀 안 맞거든요. 이렇게 시민들 정서에도 그냥 민주당에 누구나 나오나. 근데 우리는 말씀하셨다시피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어려운 좀 시기이지 않습니까? 양대 그 유선단하고 관광이 동시에 무너지는 정말 엄혹한 좀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이제 좀 견제가 뚜렷이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아무래도 지금 교섭단체인 시민주권연대가 해야 할 일 같더라고요. 민선 8기에 있어가지고 가장 좀 아쉬웠던 점들이 의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출입하면서 보면 견제가 안 됩니다. 견제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개원했을 때, 그 다음에 그거 다음에 본회의 열고 시정질 했을 때, 정미 시장이 좀 어떤 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서툴 수 있습니다. 너무 웃어 넘겼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마지막 본회의가 10월 달 정도 되는데 시정지가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때 똑같은 4년 전에, 3년 전에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자, 요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치부도 있겠지만 시의회에서 민선 8대 전후반기, 민선 8대의 의원들이 의회가 올바르게 견제 감시를 못한 거죠. 어찌 보면 맞습니다. 예, 예. 이게 그게 같이 버물러지고 그것이 결국은 다수당에 대한 의미로 이것이 너희들은 그러면 시민들이 너희들이 해보니까 사용해보니까 좀 안 좋아. 그래서 요만큼은 너희는 드러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이 다음 투표로 있어 다음 선거를 통해 갖고 이것이 이제 발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나 무소속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히 중요한 아주 어찌 보면 뭐 4년 뒤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정치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중요한 점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민 주권 연대를 구성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예. 이 내에서 그 전에 기자회견을 했었지만 단순하게 이제 뭐 민주당 견제나 아니면 뭐 협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범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좀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여수시 행정에 대한 견제, 여수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견제,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 여수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려워지는 과정이 견제가 제대로 안 된 거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시의원도 다 시 행정을 견제해야 될 주체인 시의회가 다 민주당이고 시장도 민주당. 시장은 한 식구라고 말입니다. 그래 어찌 못 온다고 나무라겠습니까? 근데 시장은 좀 이제 옆에 뭐 시장 클래스가 거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누구 말하는 게 요즘 공천 해주지 마시오. 예를 들어서 공천권자한테다가 이야기하면 공천을 안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진배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견제해야 될 시의원들이 제가 채찍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채찍론을 우리가 달리는 말에 더 잘 달리라고 채찍을 때리잖아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잘 달리고 있음에도 채찍을 질을 합니다. 그건 더 잘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채찍을 때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민선 9기에서는 다행히 뭐 무소속이랑 조국 혁신당이랑 해서 한 5명 정도 해서 우리가 시민주권연대라고 만들고 이것이 이제 그래도 제대로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내 교섭단체가 하나 생겼다. 그래서 이제 여수시 행정이 제대로 못 갔을 때는 사정없는 채찍을 가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점은 그 견제의 관점은 우리 여수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첫째. 둘째는 시민들의 삶의 개선에 보탬이 되냐 안 되느냐. 요것에 기준점을 두고 그게 그런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돕고 잘할 수 있도록 더 도와야 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하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뭐 단식을 하든 뭘 하든 하여간에 부합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막아서고 절대 못 오게 하고 아까 그 이야기 하다가 잠깐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인구가 그리 빠져나가고 이 빠져나간 이유가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재지구 택지 개발보다 중림지구 택지 개발보다 율촌지구 택지 개발을 해서 율촌 산단에 다니는 사람도 순천 고향 사람도 흡수해서 인구를 늘리고 여수 사람 가더라도 율촌으로 이사를 가게 해서 그 정지 여건 좋은 신도시 개발을 빨리 하면 그랬으면 여수 인구가 이렇게 줄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 되면 거기는 종합병원이 들어와도 돼요. 여수 인구만 가지고는 종합병원 운영이 안 되니까 누가 올 사람이 없고 올 대학병원이 없고 그렇지만 거기다 해놓으면 순천, 광양, 여수 거의 중심권이고 그래서 그런 막 질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병원 분원이랄지
연세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 이런 것도 충분하게 그 땅 좀 쌀 때 시가 확보를 해서 좋은 디 요 2만 평 넣어줄 테니 와서 병원 지어서 해라라고 한다 할 수도 안 있겠는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제 국회 때는 어찌됐든지 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또 정책도 이렇게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폈을 때는 예를 들어서 8기 때의 일 같은 왜 요걸 하냐 요거 하지 말고 저걸 해라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하고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할 때는 모든 걸 걸고 하여간에 아까 잠깐 얘기한 강력한 투쟁을 을 가해서라도 우리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 소속 우리 시민주권연대 같이 하고 있는 모든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동의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랍니다. 네, 기대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선 이게 8대 때에 저는 이제 시의회에 좀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거 생각이 들거든요. 9대 때는 서로 간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없다 보니 의회 내에서도 뭐냐 그러면 가장 제가 아마 되게 좀 충격적으로 와닿던 것들이 뭐냐면 지금 송하진 의원 같은 경우 강제 사보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뭐냐 그러면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징계 의결을 했는데 본회의가 이것이 엎어집니다. 이것이 무마가 되고 그것이 부결체가 됩니다. 이것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저는 다른 것 아까 우리가 말하는 시정부의 견제 감시 그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보니까 한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의회 내에서의 의회 내 의원들끼리 봤을 때는 서로 봐주고 서로 도와주고 결국 뭐냐면 선출직 공직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징계나 아니면 사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신변상으로 바로바로 신문상에 바로바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자제하고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조치하는 것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선들이라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좀 시민들을 겁박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한테 올바른 어떤 의정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민선 8대 보니까 이것은 선을 넘고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하게 민주당 의회의 의원들끼리만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고 이 같은 구조적으로 이 같은 부분이 됐겠냐. 저는 그게 아니라 봐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수 정치의 구조적인 한계 아니면 약간의 모순적인 그런 의미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거기서 뭔가에 대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무리한 어떤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김상현 의원님께서 9대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의회 내의 어떤 좀 계획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그런 거 있으면 이제 과감하게 시민들한테 알려내서 이거 해야 된다. 이 사보임 문제는 보면 제가 보는 관점은 개인의 이익에 복무한 그런 내용이다. 의회가 거기에 또 쉽게 말해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힘 있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한 거다. 그럼 의회가 거기에 알면서도 그래 해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싸워야죠.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막고 그런 일은 다시 없게 해야 된다. 그게 끼리끼리 그냥 참 웃긴 일이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다들 어찌 보면 의회의 썩었다고 해야죠. 썩었다. 부패된 의회의 전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추워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원직을 걸고서라도 막고 원직을 걸고서 막아내야 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할 일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좀 달라질 거라 저희들도 기대를 상당히 합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변화된 시의회가 또 진정으로 시민들한테 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조금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여수시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세계 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좀 위험스럽다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우리 세계 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세계 선박람회에 관련해서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 번째가 이거 하는 목적 내지 콘텐츠의 부족이다. 요걸 허물어 해서 우리 여수시가 얻는 것이 뭔가? 특별하게 뭐 없어요. 요 이후에 여수의 섬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뭐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요걸 허물어 해서 우리 섬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한다든가 뭐 요런 뭐 콘텐츠가 있어야지. 근데 전혀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행사예요. 그래서 나는 뭐 성공도 실패도 이거 별로 그냥 그대로 이제 아무 사고 없이 그냥 보여주는 걸로 뭐 그거야 할 수가 아니겠는가. 우리 지금 26만이죠. 이제 26만 여수 시민의 힘으로도 뭐 이 행사 이것보다 더 거대한 2012 세계 뭐 엑스포도 충분하게 했는데 이건 잘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단지 걱정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투입되고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우리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이 제대로 못 오고 있는 것처럼 엑스포 선박람회 해놓고 뭐 이렇게 남는 게 눈에가 별로 안 보여서 그게 걱정이 돼서 어떻게 이것을 사후 활용이든 앞으로 이 선박람회가 흠으로 해서 우리 여수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현 상황에서 고민을 좀 해서 뭘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이제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 그리 크게 사실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사고 없이 잘 행사 치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고 일단은 그렇게 되기에 이제 준비 점검을 지금부터라도 뭐 점검해보고 해야 되겠죠. 네. 지금 계도 쪽에 공사도 뭐 잘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좀 듣고 있고 그래서 뭐 무난히 잘 되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여수시의 미래에 어떤 이것을 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고 앞으로가 더 나은 섬을 만들고 섬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 아름다운 섬을 더 알려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섬을 보게 하게 만드는 어떻게 해야 좋을 건지 그것은 계속 숙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박람회는 이렇게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라든지 또 기대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단적인 표현으로 이제 중앙 정부 즉 대통령의 임무를 지적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것이 단적인 저는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세계 선박람회 여수기 선박람회 현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지방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런 의미는 이것도 관심도겠지만 좋게 말해서 아니면 좀 잘못 가고 있다는 방증의 한 가장 큰 단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 여러 가지 좀 있었는데
이후에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선박람회가 무사히 안전으로 무사히 끝내고 뭔가에 조금 지역 발전에 어떤 한 획을 그었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저희 또한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님께서도 어쨌든 지역에서 하는 행사로서 원활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힘을 좀 모아줬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잠깐 그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그러면 좀 희망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언론에 보니까 허영만 화백에 요것을 나는 그걸 이어서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깨끗하고 좋은 조그마한 섬에 살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를 축을 해서 주변 섬을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면 어쩔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섬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뭐 1,000억짜리 뭐 그림을 지하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관리하면서 수십만의 관광객 그 그림 보려고 오는데 숙박 시설 없으니까 그 옆에 섬에 그러니까 숙박부터 해서 많은 관광객이 와갖고 그 섬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워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선박람회 하면서 막 그럼 이제 뭐 아이템이 생각이 안 났는데 그럼 뭔가 하나 이 핵심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막 허영만 화백 그분이 어디 뭐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다 그래서 예산 문제인가? 돈을 좀 들이더라도 아까 100억짜리 1,000억짜리 그림도 사서 이렇게 놔두고 하는데 해가지고 해서 그걸 축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 사람 뭐 전시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래서 거기를 어떤 관광지화하고 주변까지도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선박람회 이후에 만약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 섬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어떤 그런 하나의 섬마다의 콘텐츠를 좀 부여해서 통영 가냐 그러면 에코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는 섬 자체가 재생에너지로 운영 다 하거든요. 제가 한 5년 전에 가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폐교 폐교를 활용해서 그 연결해놓고 거기 완전히 에너지 자립선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도 왜 그냥 이게 이제 준비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선박람회 끝나고 섬에 대한 어떤 가치와 보전 그리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후 활용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단순하게 주 행사장을 뭘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섬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사후 활용하겠다 저는 분명하게 그게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주 행사장을 여기다가 파크 골프장을 만들지 뭘 만들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사후 활용은 이 섬이라는 보이지 않는 의미나 섬이 갖고 있는 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섬에 대한 뭔 의미를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호의 세계 선박람회의 모티브는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2012 엑스포장 같은 경우 건물 시설물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이것을 사후 활용을 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저기 전시장 주행사장이 요 하나밖에 내놔놓고 싹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다시 파크 골프장을 만들고 이러고 있어요. 섬이 다 있는데 그러면 섬 하나 말씀하신 섬 하나의 허영만 작가님 하나의 어떤 모티브로 섬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런 거 하나 또 다른 거 하나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순 사건에 관련 섬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오도, 영도, 안도, 애기섬부터 시작해갖고 이 섬들을 모티브로 해서 여수가 가고자 하는 연대라든지 평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리고 평화의 도시라는 어떤 상징을 부여한다면 나름의 뭔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좀 지금 그 시하고 약간의 저희들이 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워낙 콘텐츠가 없다 보니 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섬에 이 사람들이 뭔가 갖고 줘야 된다. 걔도 가갖고 거기 휴양림이 앉아갖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무도 가갖고 트레킹도 중요하고 하지만 뭔가 우리 섬에 우리 도시가 이 섬이 갖고 있는 함의적 관점이나
철학적 의미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은 요즘 원하는 사람들의 의미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남기고 기억되고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냥 갖다가 테드치고 서로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의 것들은 관광 문화 자체가 많이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가서 느끼고 뭔가 기억하고 또 가고 싶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늦었기 때문에 이제 일부분 들어가겠지만 이후에 생활용에 있어서 분명히 저는 겁니다. 저는 뭐 거기다가 조선사에다가 뭘 만들고 이거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 의미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우리 또 의원님하고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는 기회를 좀 갖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시민들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도 이제 선거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오직 일당 막 그 민주당에 대한 애당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여수 시민들. 그걸 어느 정도는 깨야 된다. 경쟁을 시켜줘야 된다. 경쟁이 경쟁력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여수 정치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여수의 경쟁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리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최대한 정치적 활동도 하고, 그리 해서 더욱더 좀 이제 그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의 정치 세력이 어느 정도 크면 여수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좀 심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고요. 저는 이름을 바꾸면 이제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 시민과 일상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시민들과 함께 숨쉬고 살면서 시민들의 삶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한 먹에 뭐 혼자서 얼마나 뭐 만들어내겠습니까만은 그런 일에 앞장서서 하여간에 모든 걸 다 던져서 일을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오늘 우정활동이 바쁘실 건데요. 시간을 좀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종종 제 현안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논의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슈가 생겼을 때는 또 다르게 저희들이 한 번 더 초대를 해서 이외에도 좀 좋은 이야기 그리고 시민들에게 조금 유익한 그런 것.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상일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좀 승승장구하는 그런 또 시민들과 같이 그런 의원이 되기를 저희들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이것을 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고맙습니다.